음마아파트 화재 뉴스 보면서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셨나요? 만약에 그 꼴이 전세 살고 있는 내 집에서 시작됐다면 내 집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 피해까지 세입자인 나에게 몰아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이제 화재보험 드러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수용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에서도 거의 레전드급이신 국민대 법무대학원의 겸임 교수님이시자 화재 전문 손해사정사님인 미성윤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음마아파트 사건을 갖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화재 등 재물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유성룡입니다. 교수님,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파트 보통 관리비 안에 화재보험이 다 들어있고 이러니까 다 괜찮지 않나, 굳이 뭐 화재보험 들 필요 있나라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되게 큰 오해입니다. 저는 이제 화재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손해사정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인데 되게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들어주는 단체 화재보험 속에는 그 건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 건물만 타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전제품, 가재도구가 다 타게 되거든요. 그러한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거 이제 관리비 내니까 뭐 괜찮겠다, 내 살림 다 내가 챙길 수 있구나가 아닌 거네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음마아파트처럼 전세 사는 세입자 집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도 세입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늘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첫 번째는 그 화재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 화재가 건물주의 부주의, 예컨대 건물 그 자체의 부실로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면책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입자가 그 거주 공간에서 점유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손해가 대부분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관계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화재 원인 중에 많은 게 원인 미상입니다. 이와 같이 원인 미상은 내 책임도 아니고 네 책임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세입자가 나의 잘못으로 불이 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세입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 불 안 들렸어요. 근데 평소에 뭐 나 조심했어요, 이런 증거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뭐 잘했어요 라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화재 사건의 원인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교수님, 이제 보통 불나면 우리 집만 불나는 게 아니라 위층, 옆층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화재 사건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집 불 내서 그것도 걱정인데,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박 손해사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건물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가재 도구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로 말미암아 발생된 화재 사고로 연소 피해가 생겨서 윗집, 아랫집, 옆집으로 다 번졌다. 이랬을 때 정말로 큰일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것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을 사고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의 과실로 밝혀졌으면 모든 손해를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 불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그러나 조금 더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입자가 본인이 전세 계약에 의해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어내는 건 맞고 번진 손해에 대해서는 실화책면한 법률이 또 있어요. 이 실화책면한 법률은 말 그대로 실수로 화재를 발생해서 내가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될 것이냐를 규정해놓은 법률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집도 불나서 손해가 많은데 번진 손해까지를 다 물어내야 되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손해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 화재를 경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배상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 실화책임하는 법률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정리해보자면 내 집 내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다른 집에 번진 경우에는 실화책임법에 관해서 법률에 관해서 적용을 받아서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규모 뭐 얼마나 내가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있는지 노력 등에 따라서 법원의 손해배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윗집에서 난 불 때문에 우리 집 가전제품이 탄 거예요. 오호. 근데 윗집에 돈이 없다. 또 보험 처리 중이다 하면서 배상 책임을 이제 질질 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한 화재범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원래는 배상으로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먼저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보상을 해준 보험회사가 그 화재를 낸 가해자에게 대위권 행사,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처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위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이게 실무에서 좀 많이 보는 구조겠어요. 피해자랑 갈등, 뭐, 감정 싸움하고 법리 다투는 대신에 내보험사 먼저 방패로 삼아서 내보험사가 나한테 보상해주고, 이제 그 가해자한테 구상을 거는, 네. 이런 걸로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화재가 나면 또 자주 나오는 분쟁 중에 또 이게 있는데, 화재로 3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 같은 거 새 거 아니에요? 네. 3년 썼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냉장고 새 거 사야잖아요, 우리는. 새 거 살 돈 다 줄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소비자가 생각하면, 통상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보험을 잘 들었다. 그 말은 가액 전체에 합당한 전부 보험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보험을 들면 보상이 비례되지 않고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 나온다라는 다 나온다는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서 처음에는 200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럼 한 3년 되면 그 200만 원으로 누가 보상 안 해주지 않습니까? 3년 사용한 만큼의 감가가 되고 중고값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냉장고도 3년 사용했다고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보험을 들었다 해도 3년 사용한 사용 손무에 대한 감가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건물, 주로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7%씩 감가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10년 사용된 건물이면 10.7%가 감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가전제품은 감가가 좀 셉니다. 전체 내용 연수가 10년이고 1년에 8%씩 감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면 3, 8은 24, 24%가 감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새 걸로 살려면 2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에서 24%만큼을 감가한 그 금액 1,520만 원을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예. 만약에 1,000만 원짜리예요? 예. 그러면 10년 썼어요. 알뜰살뜰 해서. 그럼 80% 감가하고 200만 원 받는 거네.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으로는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나중에 또 한번 질문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 그런 니즈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내가 새로 구입하는 값으로 보상받고 싶다. 네.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조달 가액 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특약을 옵션을 걸어놓으면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물론 옵션이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네. 보험도 옵션이 들어가면 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 박 손해사정사께서 많은 것을 아시고 이렇게 잘 좋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도 내가 실질적인 금액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이렇게 감가된 금액으로 보상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유념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가끔씩은 이제 좋은 것이 이제 아껴 쓰면 안 된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 조금 밸런이기도 하고. 예. 교수님 진짜 음마 아파트처럼 이제 화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입자, 집주인, 윗집, 아랫집 이제 각자 어떤 책임과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불은 누구나 날 수가 있겠죠. 근데 미리 준비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정말 보상을 받을 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 단체 보험으로 가입됐다고 해서 화재보험이 돼 있다고 해서 개인 보험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정말 가재도구가 가입된지 그거 꼭 확인해라.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제도달가에 대한 것처럼 만약에 아껴 쓰고 이러신 분들은 혹시나 모를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 때도 그런 특약을 반드시 재조달가 기준이 있는지, 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그 화재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일반 손해사정사라든지 소비자분들 아니면 그 설계사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에 이제 화재 전문 손해사정사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그래도 화재보험의 팁을 조금, 핵심 팁을 하나 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실제 화재 현장에서 많이 목도한 사례인데요. 가재 도구 아까 우리가 뭐 6천만 원을 든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가재 도구 6천만 원 이렇게 써놓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 가재 도구 6천만 원 속에 모든 가재 도구가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관에 보면은 또 함정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점당, 조당 300만 원이 넘으면서 휴대가 가능한 가재도구는 반드시 명기해야만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300만 원이 넘으면서 휴대가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가정에는 모피, 코트. 이거 300만 원 다 넘지 않습니까? 네. 혹은 좋은 시계나 반지나 또 팔찌나 목걸이. 이런 것도 다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거를 명기해 놓지 않으면 보상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 보면은 그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비싼 미술품을 벽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300만 원이 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명기해 놓지 아니하면 그냥 미술 이 프레임 이 값만 물어주고 정말로 비싼 작가의 가치는 평가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가정이라도 생각해보면 점당, 조당 3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손해사정에서 큰 유불리를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명품 많이 갖고 맞습니다. 있고 요즘 보면 명품가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또 신혼부부들도 명품으로 이제 예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오늘 너무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